문가와 접선한 공손책은 필체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가진 양피서를 폐하에게 바쳐 포청천을 증거 위조로 몰아가자는 계획을 제안하죠. 그때 봉영과의 혼나무리에 찾아온 문신. 이공자의 하옥으로 더 이상 막내를 속일 수 없던 가족들은 결국 그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합니다. 문신은 가문의 조상이 반역자라는 걸 알게 되자 충격에 휩싸입니다. 문부인은 가문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며 그에게 양피서의 필사를 맡기죠. 한편 봉영을 찾아온 삼공자는 호주를 떠나라며 돈주머니를 던집니다. 딸을 모욕하는 발언에 반발하는 아버지를 폭력으로 대응하는 삼공자. 봉영은 그런 글을 보곤 화를 내며 당장 떠나겠다 외치죠. 공손책의 계략 덕분에 양피서의 내용을 알게 된 포청천. 그는 연운제 화재 사건의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 명합니다. 그때 문신이 들어와 대뜸 무릎을 꿇습니다. 형들의 잘못은 가문을 위한 행동이었으니 자신이 대신 책임지려는 목적이었죠. 冤有头，债有主，哪怕是亲如母子兄弟，这杀人偿命之罪也是不能相互挂带的。 포청천은 여전히 가족을 감싸려는 그의 모습에 영화를 부르고 영화는 그를 보자마자 나쁜 사람이라며 복수하겠다 소리칩니다. 그날 밤 일공자와 삼공자는 개봉부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전조에게 발각됩니다. 일공자는 동생을 밀어 도망가라 외치고 이내 그는 전조에게 제압당하죠. 형과 함께 감옥에 갇혀 고뇌하던 이공자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 저지른 살인과 방화가 오히려 가문을 위험에 빠뜨리자 포청천에게 자백하고 가문을 지켜달라 부탁하기로 결심합니다. 포청천과 마주한 두 공자는 연운제 사건과 지부살인을 인정하고 목숨으로 사죄하겠다 말합니다. 포청천 역시 조상의 명예를 지키려던 그들의 심정을 이해했기에 그들의 걱정거리였던 양피서를 불태워버리는데요. 그 순간 태조의 초상화와 함께 나타난 문부인. 그녀는 꿈에 태조가 나타나 석방하란 어명을 내렸다며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 하죠. 이에 질세랴 포청천 역시 자신도 폐하를 맞이하겠다 외칩니다.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자 갑자기 초상화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태조를 아련하게 된 포청천은 바로 무릎을 꿇고 문가의 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들은 태조는 당장 목을 치라 소리치죠. 겨우 정신을 되찾고 깨어난 문부인은 문신에게서 두 아들의 죽음을 전해 듣고 포증 때문에 문가가 풍비박산이 됐다며 분노하죠. 한 달 후 경성에 돌아와 황제를 아련한 포청천. 그때 방태사가 대뜸 문부인이 포청천에게 고문당했다 모함하는데 놀란 황제는 밖에 있던 문부인을 불러 포청천에게 진위를 묻죠. 포청천은 결백을 주장해보지만 황제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머의 모습을 보곤 결국 포청천의 관모를 벗겨 대리사로 보냅니다. 그렇게 포청천은 파련왕의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분명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며 반박하지만 문부인은 거짓말 말라며 내빼죠. 그때 문부인 옆에 나타난 원혼들. 문부인은 벌떡 일어나선 원혼들을 향해 힘껏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원혼을 쫓아내던 문부인은 기둥에 머리를 박고 죽음을 맞이하죠. 복수심이 극에 달한 문신은 폭탄을 들고 포청천의 가마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는 포청천이 아닌 영화가 있었는데 문신은 급하게 영화를 빼내오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결국 개봉부로 오게 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죗값을 받겠다 말하죠. 我心难在了。 그날 밤 문가의 대가 끊기는 걸 우려한 포청천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 문신의 혼례를 올려주기 위해 감옥에 그를 위한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데요. 문신은 마음만 받겠다 거절하지만 공손책은 이미 신부감을 데려왔다며 그를 여인과 함께 방에 가둡니다. 문신은 이미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으니 나가달라고 부탁하지만 여인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며 거절하지 말라 답하는데 그 말을 들은 문신은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면사포를 벗깁니다. 凤仪， 포청천 덕에 재회하게 된 둘은 감옥 안에서 혼례를 치르고 몇 개월 후 봉영은 문신의 아이를 가졌지만 곧 다가올 이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함께 도망가자며 말해보지만 포대인의 은혜를 저버릴 순 없다 답하는 문신. 凤仪，我对不起你。 我懂了，相公，我不怪你。 포청천은 미루고 미뤄왔던 문신의 사건을 매듭짓고자 부부를 법정으로 부릅니다. 봉영은 부디 남편을 사면해달라고 빌어보지만 포청천은 씁쓸한 표정으로 그럴 순 없다 답하는데 그때 개봉부의 조영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本性罪无可赦。 문신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영아에게 사죄하고 싶다 말하는데 求包大人成全。 포청천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죠. 是。 숨을 거둔 영아를 보며 사죄하는 문신. 그는 영아에게 용서를 빌곤 호작두에 목을 내놓습니다. 开闸！ 그런데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영아가 기적처럼 일어나며 문신은 가까스로 사형을 면하게 되었죠. 조상의 명성 아래 숨어 악행을 일삼던 문가의 이야기. 1993 판관 포청천 도룡기였습니다.